한 장관이 다시 전면에 섰습니다. 야당에서 윤석열 정부가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 이 참사, 사고를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유언비어라고 일축을 한 건데요. 근데 이 과정을 시간대별로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어요.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어제 오늘 한동훈 장관 이렇게 다시 한번 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본인께서 이 자리에서 황운하 의원을 향해서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음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사자가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잠깐 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는 그 발언의 취지가 뭔지,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과할 뜻은 없습니다. 사과할 뜻이 없다고요? 어제 저의 답변으로 인해서 예결위 진행에 큰 차질이 초래된 점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죠. 시작은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경찰이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 이번 참사 못 막은 거 아니야라는 야권 일부의 비판에 대해서 직업적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한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 그 유감 표명을 했지만 직접 한동훈 장관이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장관 입장이라도 저는 사과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김어준 씨가 하는 방송에서 황운하 의원이 가서 이게 마약 단속 때문에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이 지시해서 이 참사가 빚어졌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국회에서 다른 김의겸 의원도 그렇고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이태원 참사가 마약 단속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뭐냐면 한동훈 장관이 마약 수사를 강화하겠다. 지금 마약이 워낙 퍼지고 있으니까 그걸 했는데 문제는 현장에는 경찰이 갔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경찰을 지휘하나요? 지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마약 수사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마약 수사 그 수사관들하고 일반 경비하는 경찰들하고는 업역이 다릅니다. 이분들은 사복 입고 이 마약 거래를 은밀하게 수사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이 경비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른 경찰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 한동훈 장관이 이걸 어떤 배우의 참사처럼 그 참사의 배우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황운하 의원이 또 이걸 무슨 그때 방송에 들려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내 계엄령이라든지 등등 부추기고 있다든지. 아니 마약 단속을 하는 게 이게 지금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겁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전부 다 한동훈 장관 책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이건 음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본인으로서는 당연히 항변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의 몫이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국가적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오늘 한동훈 장관이 했습니다. 반면 오늘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자청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특정하여 공연히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완벽하게 모욕죄를 저질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검사 출신들의 공통점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걸 다시 상대방에게 덮어씌우기를 하거나 주객 전도의 프레임을 짜가지고 국면을 전환시키려 합니다. 저 기자회견은 오전에 있었고요.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오후에 황운하 의원이 실제로 한동훈 장관의 저 발언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국회 모욕이다, 정치 테러다.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는데 일단 서영주 대변인님. 일단 음모론에 대해서 명백한 범죄다. 직업적 음모론자가 본인에 대해서는
긴급 체포 정도 될 사안이다 이렇게 황 의원은 보고 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의 태도 자체는 상당히 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의 스타일이라고 하지만 예결위에 나와서 뭐 한동훈 의원이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이태원 참사가 얼마나 엄중한 상황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마약 수사는 경찰에 투입이 됐고 왜 경비 인력은 하나도 없었냐 하는 의문에서 의혹 제기를 한 것뿐이에요.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가짜 뉴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지금 보면 경찰이 오늘 영상 관련된 서장, 뭐 구청장 입건했지만 아직도 경찰 수사에 대해서 셀프 수사를 하니까 미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마약 수사 부분도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고 경비 인력 못 보냈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황운하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 예결위장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건 국회를 업신여긴 것이다. 결국에는 국회라는 것은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인데 국민 자체의 존중감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모독죄로 저는 고발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방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예. 대통령실이 운영위장에서 지금 국정질의를 하는데 예. 그 국정의 그 대통령실의 수석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 질의를 하는데 메모장에다 수석이 웃기고 있네.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보면은 결국에는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이 국무위원들이 결국에는 국회에 대한 경시, 결국에는 국민과 국가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태도가 전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밑바닥이 있다라는 예. 점에서 한동훈 장관께서의 지금 처신은 이번에는 굉장히 좀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 감사 그거 언론 보도 저희가 제작진도 확인해서 그 사진 있으면 저희도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뭐 어떤 내용인지 저희도 받아봐야 되니까요. 실제로 진짜 고소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 그 뭐 모욕죄 구성 요건이 저게 과연 되는가? 뭐 저희 경험으로 보면 저는 뭐 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직업적이라는 건 이제 여러 번 음모론을 퍼뜨렸다 이런 건데 이게 뭐 국회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황운하 의원, 그다음에 방송인 김어준 씨, 그다음에 아마 김의겸 의원 정도를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 사람으로부터 그 동안에 여러 차례 뭐 이제 이런저런 이제 본인으로서는 음해를 당했고요.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마약 단속에 경찰이 집중한다고 해서 이태원 사고가 벌어졌다는 거는 아무리 이리저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봐도 그 연결고리가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저희도 기자 생활 참 오래 했는데 그럼 뭔가 이게 연결고리가 있어야 그 기사를 구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황운하 의원이나 뭐 김어준 씨나 김의겸 의원이 얘기하는 이태원 사고와 마약 단속 문제 그거는 적어도 국회에서 얘기를 하려면 본인이 사실이라고 믿을 정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하고 근거를 대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직업적 음모론자, 근거가 없으면 음모론이죠. 합리적 분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실제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성립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전면적 공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인은 뭐 공인의 끝판왕급이거든요.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과 국회의원은 전면적 공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난이나 평가적 판단 이런 거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굉장히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게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다 발언했던 것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그 판결에서 기준을 세웠거든요. 근데 황운하 의원이 저건 법적 조치까지 취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한동훈 장관은 지속적인 가해 행위의 피해자입니다. 지금 피해자라고 인식하지 않고 본인들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인식하니까 자기만 지금 피해를 입은 듯이 지금 법적 조치까지 먼저 나서셨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김어준, 황운하 의원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가해 행위를 당했고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아파서 악소리 냈는데 그 악소리 낸 게 나한테 거슬리기 때문에 지금 모욕이다? 뭐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본인들 발언에 대해서 본인들도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느낀다면 본인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유언 비하에 대해서 삼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한동훈 장관과 어제 오늘 황운하 의원이 제대로 붙었다면 그렇다고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이 충돌을 또 안 한 건 아닙니다. 어제 법사위 장면 보겠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의 어떤 시발점, 이거 장관 아닙니까?
의원님, 검찰은 그날 마약 단속한 적 없고요. 그리고 검찰 마약 단속 체제에 경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마약 성과내는 게 저랑 제 질문입니다. 네. 우선 한동훈 위원님 맨날 이렇게 장관께서 던지고 그냥 마시잖아요. 아니 위원님은 모든 게 다 저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위원님 저한테 얘기한 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담동 한동훈 술자리하면서요. 한동훈이 없어졌던데 이제는 매번 이런 식이잖아요. 매번 어떤 거 던져놓고 나서 그냥 던져놓고 언론에서 받게 하고 그다음에 주워 담지도 못하시죠? 해결도 몇 번 안 하시고 사과도 없으시고요. 제가 그걸 왜 사과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아직도 그 자리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요, 이 부분 그러니까 가짜 뉴스 따져 묻겠다 김의겸 의원을 겨냥했던 거 말고도 한동훈 장관은 참사 관련 수사, 그런데 이게 검수완박으로 인한 검찰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김남국 의원과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왜 지금 대검의 사고대책본부를 그렇게 꾸리라고 지시를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좀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대검이 예. 그냥 자체로 이미 그 당일날 사고 대책방을 꾸린 거거든요. 제가 그런 대통령실에 좀 명확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그 지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시가 없었다라고 보고 통상에 아니, 이제 지시가 있었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시가 없었는 그 불분명하니까 그건 낫고요. 아니 없었어요, 그냥.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통상 어떤 이런 대규모 참사나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검의 사고대책본부가 꾸려지는 경우가 거의 이례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월호 때도 그랬고요. 사고대책본부를 이렇게 대검에 두는 경우가 이례적이어서 수사권을 박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를 만들 수는 없죠. 검수완박이 됐으니까 대형 참사에 대해서 수사본부를 대검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김의겸 의원 가짜 뉴스 아니냐, 마약 관련 수사, 뭐 이 부분도 해서 끝까지 책임 묻겠다. 그리고 검수완박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한계를 말씀하시지 말라고 했더니 아니 뭐 검수완박 이후에 검찰 혹은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 이 정도 언론적인 수준이다. 그러니까 근거 없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거는 한동훈 장관이 꼬집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법을 주도했었던 분 중에 한 명이잖아요. 김남국 의원이. 자, 우리가 이 탑10 자리에서도 그 법에서 다른 건 좀 모르겠는데 왜 대형 참사를 빼느냐, 검찰 수사권에서. 그 부분에 저도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했고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역대로 사건 기자하고 하면서 대형 참사에 대해서 많은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형 참사라는 게 생기면 일사불란하게 이 사법 수사권들이 집중돼야 되거든요. 예. 그 단시간 내에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년 같으면 건강의 합동수사본부, 정부종합합동수사본부 이런 거 생기면서 검찰이 이걸 주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 법리에 대한 것과 수사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김남국 의원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 법 주도하셨잖아요. 법 주도하시면서 대형 참사를 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본인들이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이 수사 못하게 해놔놓고 왜 대검에 세우느냐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해봤자 뭐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경찰이 수사 개시권이 있고 그다음에 검찰은 이 수사에 대해서 그냥 나중에 올 때 한번 검토하고 다시 수사하라는 이 지시할 수 있는 그거만 밖에 없습니다. 그래 놔놓고 지금 검찰한테 자꾸 뭐 대검에 왜 만드느냐 뭐 등등 이야기를 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잘 아셨으면서 왜 이런 대형 참사가 생기는데 왜 검찰의 수사권을 막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요. 소영주 대변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보도 저희가 한번 인용을 해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네요. 오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고 오늘 대통령실 참모들 비서실장, 뭐 홍보실장, 홍보비서관, 홍보수석 혹은 뭐 여러 대통령실 참모들이 국회에 나왔는데 웃기고 있네. 저 글을 누가 썼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오늘 조금 전에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내일쯤이면 뭐 오늘 또 이 부분을 갖고 또 오늘 아마 예상컨대 지금 국회 대통령실 국감장에서도 여러 공방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 아마 저희가 내일쯤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야당 질의에 대해서 일단 뭐 이 보도에 따르면 아마 김은혜 홍보수석이 적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이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공방도 좀 앞으로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알려지기로는 뭐 다른 수석 수첩에 적힌 메모라고도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의 수첩에 적힌 것으로 포착이 돼 있다. 뭐
여러 좀 이것도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의원들 질의 관련 아닌 사적 대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대통령실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테니까요. 일단 조금 전에 보도된 내용까지 저희가 이번 주제에서 차례로 전달해뒀고 이 자막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숨가쁘게 하나하나 주제를 하다 보니까 또 조금 전에 대통령실 국감에 있었던 여러 보도 내용까지 전해드렸고요.